네, 일타정치 박영신 시사 에디터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여자님께서 저 영식님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살아용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여자님께서 외국에 계신가 봐요. 예, 그 미국의 그 LA에 계시는 정말요? 분인데요. 예, 자주 이제 뵙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새벽인가요? 밤인가요? 글쎄요, 저도 이제 그 해당 시각을 이 여자님 지금 몇 시인가요, 거기? 아이고 피곤하시겠다. 예, 더 재미있게 그러면 예. 이 여자님 거기 몇 시입니까? LA 몇 시입니까? 아침 8시 같은데요. 아침 8시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거의 뭐 뉴스로 전화 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네, 자.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끌시끌한 게 사실 이제 어제 정청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이 됐으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저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는 그 말에 누군가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의원이. 근데 그 주인공이 송원석 국힘 원내대표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좀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소름 끼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정치라는 것이 뭐 양 극단에서 서로가 서로를 삿대질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다만 이게 그 정상적인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2025년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제 내란 사태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나와 있는 대로 주요 정치인들을 사살하고 수고한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메모가 있었고 이런 걸 비판하는 맥락에서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도중에 거기에 마치 맞장구를 치듯이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건데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글쎄요, 이제 제가 뭐 일단 첫 번째로는 정치인이니까 기본적인 윤리 의식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기본적인 윤리 의식이 좀 부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회의원이라면은 이제 어떤 권위와 권위 의식이 아니라 국회를 존중한다라는 권위 그리고 상대 동료 의원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태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국회의원들의 어떤 품격으로도 연결되는 것인데 그런 게 이제 실추됐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이런 발언 자체가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으로 들려요. 뭐냐 하면 이 내란 사태의 주범이자 주역은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옹립됐던 윤석열이라는 자가 12월 3일에 내란을 벌였고 그 이후에 굉장히 혼돈의 대한민국이 6개월을 지나오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는 내란에 책임이 없다라는 발언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게 민주주의라는 어떤 가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정당의 원내대표쯤이나 하고 있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민주주의 정당의 가치가 있는 정당인가 이 정당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좀 과격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사람이 아니다. 인간이 덜 됐다. 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뭐 제가 볼 땐 정치가 아니죠. 이건 전쟁이고 학살이죠. 본인 말에 의하면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좋았을 것이라는 얘기는 이재명과 정청래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랑 동일한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예. 노상원 수첩 제가 그래서 이 발언 때문에 노상원 수첩 내용을 봤거든요. 수거 대상이 쭉 나온 다음에 그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수거 A급 처리 방안, 연평도 이송, 군함 이용, 수송선, 제주도 수집소 이송 중 사고, 가스, 폭발, 침몰, 격침, GOP 선상에서 피격, DMZ 공간,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수거 대상을 쭉 뽑아서 이런 데로 이송을 하다가 폭발을 시키거나 그 옆에 또 시안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볼 때 시안 폭탄 같아요. 이런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발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발언을 그것도 어디서 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짐승만도 못한 발언을 한 거죠. 그게 어떤 상황이 올 것인지 안다면 저런 발언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냥 본성으로 나온 거 아닌가?
진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 실제 내란 알았던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할 수가 있겠어요? 예. 내란을 쭉 시작 준비를 했다가 그걸 인지하고 있다가 내란이 실패했으니까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특검이 수사하는 거에 의하면 2024년도 3월 달부터 이런 부분들이 인지됐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실제 2024년도 3월 달쯤에 안가에서 윤석열과 신원식과 조태용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을 때 비상사태 같은 걸 언급했다는 거잖아요. 신원식이 현재 탄핵 심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 그렇다면 야 특검 수사가 거짓말이 아니겠는데 이미 다 인지했었던 것 같은데 인지했으니까 그렇게 예를 들면 투표 안 하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발언은 단순히 우리가 해프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더 많은 심연들이 주변에 존재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아무 발언 안 한다는 거죠. 신원석 예. 이? 인정하지도 않고 그죠?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응하지 않으면 골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 정도 발언을 했다는 건 우리 당은 해산이 당해도 마땅할 정당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인한 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해산시켜야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이 없다면. 근데 이게 그냥 송원석 한 명의 이런 생각인 것 같지가 않고요. 당시에 송원석이 발언을 할 때 바로 앞에 유상범 의원이 앉아 있는데 웃으면서 뒤를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요. 그러니까 국힘 전반적으로 계엄에 대한 또 내란에 대한 의식이 인식이 이런 식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유상범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상임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 간의 공박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소수가 아니라 복수의 의원들께서 내란을 언제까지 얘기할 거냐, 뭐 내란 지겹다 이런 발언을 최근에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저희가 이재명 정부의 시대에 살고 있고 국민주권 정부이자 내란을 극복해가는 정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과거의 일을 갖다가 저희가 특검 수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발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우리가 자유롭게 웃으면서 그나마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게 몇 개월 전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감히 웃음이 나옵니까? 그리고 지금 유상범 의원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송원석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사실 첫 번째 추경호 원내대표실에 8인 정도의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가결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그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엄밀히 얘기하면 뭐 수사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한남도 관저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막고자 어떤 시위 및 집회를 하러 간 45인 중에 한 명이 또 송원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송원석 원내대표는 개인의 자격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의원 전체 다수의 입장, 특히 의원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라는 우리 그 차원에서 본다면 절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 절대 다수의 의견이 내란을 그저 지겹게 생각하고 그저 예전의 일로 생각하고 책임 회피를 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다루고 싶지 않아 한다. 그 이슈 자체를. 같은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을 때 대통령과 장동혁 그 대표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악수하고 서로 손을 맞잡는 모습 그 이후에 좀 강경한 태도가 너무 세게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일부 했었습니다만은 정청래 대표의 대표 연설은 원칙이었거든요. 부디 제발 내란과 손절을 해달라라는 그런 제안이었는데 그런 제안을 하는 과정에 이런 발언이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전혀 반성이 없다. 사람이 아니다. 예, 이 여자님이 어떻게 웃음이 나오냐. 최수정님이 내란 문제 끝장까지 가자. 중도 바다님이 원내대표가 그런 것이기에 해산 정당이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은 송원석 의원이라는 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잘 하지 않거든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 이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이고 또 원내대표까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잘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송원석이라는 인물이 왜 유명해졌느냐?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본인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한테 욕을 하고 조인트를 까는 별명이 조인트송입니다. 그런 폭행을 했기 때문에 의혹이 크게 제기됐고 예. 그때 당시에 사무처 노조가 공식 사과를 요구해서 실제로 당시에 탈당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진 탈당을 했던 사례가 있고 슬그머니 복귀해가지고 이제 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예. 인간이 덜 됐습니다. 네, 인간이 덜 됐다. 어제 정청래 당대표가 국민의힘에게 한 얘기는 충언이에요. 충언. 그렇죠. 니네들 계속 그따위로 나가면 국민들이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국민한테 내란 반성해.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절연해. 쳐내. 이렇게 안 하면 너네들 해산될 수밖에 없어. 아니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 결과가 나와서 유죄가 나오면 내버려 둡니까? 어쩌겠어. 정당인데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다 사례들이 있잖아요. 추경호 통화했잖아요. 그다음에 1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도 표결 참석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나경원 본인이 표결 안 하면 내란이 성사되는 거 알면서도 그 담벼락 아래서 뒤로 돌아갔잖아요. 예. 18명 제외하고 90명 뭐 그중에 물리적인 사람 제외하고 80명 정도는 표결 안 했잖아요. 윤상현 내란 일어나기 이틀 전인가 독대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 탄핵도 반대한 걸 보면 이 자들은 내란을 내심 바란 것 아닌가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수사가 되고 있고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반성하고 고개를 숙여도 안 될 판에 정청래 대표의 저 발에 대해서 제발 그렇게 됐으면 니들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를 한다는 게 저런 사람들 우리가 인간으로 대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저런 정당을 합법적인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인정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탈 거예요. 근데 찍소리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 상황은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왜? 입 밖으로 나온 얘기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예. 자신도 모르게 진심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진심이라면 사람이 아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해요. 짐승도 이렇게 못해요. 왜? 본성상. 사람이니까 사람 중에 일부가 이런 발언이나 이런 생각이나 이런 실행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다 사이코패스라고 표현해요.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사람 같지 않다고 표현하지 당연히. 이 언어 폭력인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잖아요. 오늘 뭐 상당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정청래 대표 또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할애를 했고 자신들에게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조차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요. 달라지지 않을 거고 국민의힘의 지도부 자체도 뭐 전혀 변화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할 거라고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뭐 결론적으로는 뭐 저는 그 국회 윤리위가 사실은 가동이 일찌감치 좀 됐어야 되는데 우상호 우원식 의장께서도 원내 구성이 되고 나면은 윤리위 가동 제대로 시키겠다. 제 급선무로 올려놓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윤리위가 구성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여전히 의원들도 어떤 선 넘는 발언을 했을 때 사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완전히 이탈해 버려 가지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을 때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윤리위가 가동이 돼야 된다라는 그 원칙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계속 이제 이런 어떤 저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저변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국회 차원에 할 수 있는 윤리특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특검 수사가 뭔가 좀 더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게다가 이번 이재명 행정부에서는 실제 위헌정당 심판 해산을 청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도 좀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는 내용인데 국민들 대다수의 마음속에는 국민의힘이란 정당을 이미 마음속에서 지우고 공당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발언들과 행위들을 이렇게 이어간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하나하나의 조치들이 좀 빨리 일찌감치 이루어져서 국민의힘을 좀 심판하는 날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근데 국회의원들이요 민심에 반하는 이런 발언이나 행위들을 하는 그 이유가 방금 윤리 말씀하셨는데 윤리위가 아무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구성 자체가 뭐 동수니까요. 여당과 여당 그러니까요. 동수니까 아무런 결정을 못 내리게 예. 되는 것이고 또 의원들끼리 과거에는 의원 봐주기도 있었어요. 여야를 다 떠나서 아유
같은 의원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이 생각하는 도덕적 규범적 범주를 넘어가는 발언들이 국회에서 난무하기 시작하면 그 국회는 국민을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대의할 수가 없습니다. 대의할 수 없는 정당 구조를 만들어내는 국회 구조를 만들어내는 정치인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자정하는 과정 속에서 소위 퇴출시켜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4년마다 공천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4년 중간에도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좀 퇴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원내대표부터가 제가 볼 때 성렬스러운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오늘 대표 교섭단 대표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권력은 손에 쥔 모래다. 세게 쥐면 질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된다. 아니 지들은 뭐였냐고 그때. 본인에게 얘기하나요? 윤석열을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뭘 했냐고. 네. 근데 그 얘기를 3개월밖에 안 된 이재명 정부한테 대놓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작태나 또 하나는 관본권 떼지 사건을 특검에 넘기라고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노골적인 수사 개입입니까? 아니 수사를 해서 범죄인을 밝혀야 될 검사들이 자기 수사 과정에서 관본권 띠지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겠어요? 제가 볼 때 증거를 갖다가 제가 볼 때 인멸한 거잖아요. 예. 수사할 자가 증거를 인멸했어요. 근데 그 자들이 다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수사를 하고 냅둬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검찰에 대해서도. 그럼 당연히 야 니네들 수사하지 마. 상설특검이든 국민이 생각하는 객관적인 조직에서 그걸 한 게 맞는 거잖아고 얘기했더니 이거 갖다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이따구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내란에도 찬동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도 윤 어게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 잘 됐어요. 이참에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는 정당 해산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수사를 했는데 범죄 혐의가 나왔어요. 기소를 했어요. 유죄가 나왔어요. 그럼 내버려 둬요? 안 되죠. 그러니까요. 예, 법에 따라 처벌을 해야죠. 예.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